지금 한동훈 게시판 가지고 그걸 밝혀내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그것부터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당무위원장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장동혁이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데 한동훈이 그렇게 보기 싫겠죠. 그리고 두렵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걸 밝혀서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고 또 이번에 이제 공개한 걸 보니까요. 참 재미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이걸 쭉 보면 지금 보면 난 참 저거를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저거를 소개하자니 한동훈 가족들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정확하고 맞는 말씀만 골라서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도되지.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나경원 정치생명 끊어버립시다.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 대전 룸빵 이런 거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막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가족들이 올렸다는 글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공개하면 한동훈 가족들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역작용 같은 거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집단이 내는 메시지는 다 틀려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때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진짜 뼈 때리게 맞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친이 친박 싸웠을 때 둘 다 구속됐거든요. 뭐 BBK, 뭐 도곡동 땅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의힘의 특징인 것 같고 지금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일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런 자료를 낸 건데 여기서 지금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어제 라디오 나와서 하는 말이 뭐 본인이 했다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 한 거는 알았다라고 하니까 그럼 가족이 한 건지 구체적인 지금 행위자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아이디를 그러면은 누군가가 한 명이 여러 개를 그럼 받아서 그 사람이 글을 쓴 건지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금 행위자를 밝혀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어제 보도자료를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낸 이후에도 자꾸 무슨 진실공방처럼 이렇게 좀 오고 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저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좀 이제는 확실하게 좀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좀 매듭을 져야 되는 국면 아닌가 이걸 가지고 지금 1년째 떠들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심합니까? 지금 당무감사 그쪽에서 밝혀낸 거는 한동훈 이름으로 있긴 있는데 이건 동명이인인 것 같고 그 가족들이 한 것은 맞다. 이 정도죠. 지금. 그러니까 한번 법률위에서 주진우 법률위원장일 때 한동훈이라는 이 당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동명이인이라고 한번 면죄부 비슷하게 준 적이 있고 최근에 당무감사위에서는 한동훈 자체보다는 한동훈의 가족 5명 거기에는 본인의 모친과 장인 장모 그리고 부인과 딸이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족의 인적사항과 강남 병에 있고 그 문제가 됐을 때 집단으로 다 탈당을 했고 그리고 재외 당원으로 이제 그 딸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됐고 이 마지막 뭐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이 휴대전화까지 일치한다라고 했으니까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가족이 한 게 맞다라고 사실상 첫 시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본인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본인 이름으로 올라온 글이 있기는 있어요. 이게 이제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이 한동훈 대통령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이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지금 대통령이었으면 당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할 텐데 지금 대통령은 당도 죽이고 나라도 죽이고 있구나. 또 그것 말고 한동훈 이름으로 돼 있는 것들도 막 윤또라이, 윤등신, 개인값 떨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한동훈 이름으로 올린 건데 한동훈이 쓴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네, 본인은 뭐 절대 아니라고는 하고는. 그러니까 본인은 저거를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명이인 당원.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당무감사위랑 논쟁 중이에요. 그 5명의 가족을 왜 찍었냐면 5명이 한동훈 부부, 한동훈 씨와 진은정 변호사, 그리고 장인 장모, 네, 그리고 본인 딸 이렇게 5명이거든요. 근데 이 5명이 당무감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IP가 우리 보통 컴퓨터 접속하잖아요. 휴대폰은 이동 IP예요. 그래서 IP가 바뀝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이동하면서
제가 잡는 인터넷 주소가 바뀌거든요. 근데 PC는 고정돼 있잖아요. 예, 랜선을 집에서 고정해 놓잖아요. 그 랜선이 2개란 거예요, 지금. 그 2개를 통해서 5개의 아이디가 오가면서 글을 올렸다는 거죠. 1428개. 예. 근데 그 5개의 아이디가 정확히 말하면 이쪽 IP에서 3명 올리고 2명 이 소리가 아니에요. 5명이 오가면서 전체 IP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통으로. 그래서 당무감사에는 지금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내놓고 있는데 저 논쟁이 왜 벌어지냐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 한번 하고 끝납니다, 사실은. 예, 이게 지금 막 공방전하고 막 문서로 바깥에 했냐 안 했냐 그래서 나는 아니고 뭐 장모는 맞냐 사람들이 헷갈려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거 이제 발표하면서 SBS 그 주영진의 주영진의 시사직격. 예, 거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제가 이거 취재 1년 전부터 제가 쭉 해왔는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이 당시는 몰랐다고 당시에는 나중에 알았다 하잖아요. 그 나중에 언제입니까 그러면? 그 당시가 11월 6일이거든요. 2024년. 작년. 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가족이 저기가 실명 인증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시판이에요. 주민등록증을 입력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저게 도용됐으면 완전 다른 범죄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오히려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용 당했으면 네. 피해자죠, 한동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중에 알았다는 그 나중이란 기간이 1시간인가 2시간인가 10일인가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 가족한테 전화해보면 됩니다. 아, 금방 네. 알 수 있지. 본인이 모르긴 뭘 모르겠어요. 한동훈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당 게시판이라는 것이 익명을 보장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몇 개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 가족들이 그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 대통령, 이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 칼럼, 이런 걸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예.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당에서 당원들에게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허용해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원의 익명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죠. 그럼 누군지 여부에 대해서 어떤 글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게 공개하는 선례를 남기면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법률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익명 게시판의 정의 그건 원래 공개되지 말아야. 그러니까 저게 전형적으로 지금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가장 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아니 본인 가족 문제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야 되고 당에서도 본인이 뭐 축출당하니 많이 이 지경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정주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도용당했으면 피해자니까 아니 저만 해도 제 카드를 누가 쓰고 다니거나 제 그렇죠. 개인정보 이용하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발해야죠. 그놈은 잡아서 네.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이것을 한동훈 대표는 이미 알았거나 묵시적으로 방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가족들 거 알아봐가지고 소명하면 되는데 안 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저게 정말 괘씸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당원 게시판 갖고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저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요. 특정 언론사가 매일 기사화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띄우기를 했거든요. 그걸 여론조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한동훈 본인이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본인은 익명 게시판 얘기하고 뭐 정의가 어떻고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저 지금 회피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참 비겁하다, 사람 자체가, 인간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 답변에도 제가 한마디 붙이면 너무 논점 이탈인 게 이분 이준석하고 똑같아요.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익명 게시판이었으니까 익명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익명 게시판을 실명화 시키라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익명 게시판에서 글 쓸 수 있죠. 근데 본인이 써야 돼요. 본인이. 진영구 씨 본인이 써야 되고 예를 들면 최영옥 씨 본인이 써야 됩니다. 허수옥 씨 본인이 써야 되고 한지훈 씨 본인이 써야 되는데 지금 의심이 되는 거는 IP가 몰려 있잖아요. IP가 5명이 왔다 갔다 2개 몰려 있잖아요. 5명이면 5개의 IP가 나와야 돼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지금 문제 맞아요. 삼고 있는데 당무감사위에서는. 엉뚱한 얘기하면서 맞아요. 회피하면서 1년을 도망 다닌다는 게 아니 개엄 혼자 다 막았다면서요. 다 나머지는 숲에 숨었다면서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왜 요 문제만 나오면은 저렇게 비겁하게 뭐 숲에 숨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하 땅굴 타고 들어가는 무슨 두더지 마냥 아, 왜 저렇게 삽니까 인생을. 당당하게 하고 정치 때려치면 때려치고 정면 돌파하면 정면 돌파하는 거지. 아니, 정말 한심합니다. 전 한동훈 대표.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계의 개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자로 무슨 다 약속했나 봐요. 이것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다 고소고발한대요. 아니 고소고발은 빨리 하세요 그러면. 뭐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여론 협박전을 합니까? 이 사람들 다 저는 정치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한심합니다.
고은희님 자기 비판하면 고소고발 남발하면서 LEE님 얘가 당최 잘하질 않아. 그래요 정말. 아이고. 한동훈보다 조금 더 한심한 사람이 또 있죠. 홍준표. 또 이때다 하고 또 글을 올렸어요. 본인은 몰랐다니 딴 살림 차렸냐? 가족이 쓴 거를 나중에 알았다고 가족 전원이 유치한 욕설과 비방에 동원되었다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하는데 홍준표 씨는 요즘 뭐 해요? 그 TV조선의 강적들이라는 프로 있어요. 네. 많이 보는 프로. 그거 나와요? 거기 나왔다가 아주 그냥 TV조선 강적들이 지금 문 닫게 생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왜 그런 사람 불렀냐고. 정기 은퇴한 사람. 은퇴했나요? 아 이제 은퇴는 했는데 본인 아니라고. 마음은 늘 영원한 현역으로 지금 남아 있죠. 아유, 이 양반도 또 이때다 하고 또 한마디 하는 거죠. 그렇죠. 아휴, 참 잘하는 짓이다. 정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그냥 어디 큰 보자기 같은 데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근데 저는 한동훈의 화법에 제가 늘 문제의식을 갖는 게 이게 이준석 대표랑도 되게 비슷한 게 한동훈도 론스타나 항소포기 때 얘기했던 거 보세요. 페이스북 하루에 막 몇십 개씩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매일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거 언제까지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냐. 저는 정말 뭐 국민의힘 당원들만의 이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이 언론 지면상에서 만나는 이슈의 수준 자체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뭐 홍준표, 이준석 다 지금 숟가락 들고 여기 얹고 있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좀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고 여당의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라면은 좀 책임 있게 본인의 그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매듭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수환님, 신인규 변호사님 꽝이다 한번 해주세요. 뉘앙스 엄청 웃기던데. 뭐죠? 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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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인규 변호사님이 꽝이다 뭐 웃긴 거 한 거 있나요? 자주 웃기고 다녀가지고 어떤 웃음 포인트인지는 제가 한번- 꽝이다라고 한번 해서 많이 웃었나 본데. 꽝이다. 아니 근데 한동훈은 정말 진짜 정치인에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게 정치 한복판에서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 거기다가 조갑재 이런 분들은 또 한동훈 띄우기 열심히 해요. 맞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한국 정치가. 저는 근데 오늘 아유. 당의 취재를 좀 해보니까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까지 했냐면 저게 사실 저 사건 자체는 익명 게시판 사건은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당대표가 자기 가족인데 뭐 와이프나 뭐 자녀가 아빠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익명 게시판 쓸 수 있죠. 그게 이해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사건 자체보다는 그 후속 조치가 이제 문제였어요. 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만약에 이제 검색 기능 때문에 한동훈 전 말대로 원래 저게 한땡땡이라 나오거든요. 이름이 장윤미 변호사님은 장땡땡이라 나와요. 신땡땡 이렇게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검색은 신인규 치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색 기능은 원래 저 익명 게시판이 오래전에는 실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한동훈 전 대표가 익명 운운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들은 실명입니다 원래. 예, 그러면서 익명화 시킨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면 뭐 땡땡이라 나왔기 때문에 검색 기능과 그 게시글이 이원화되는 그 약간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저게. 그렇구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잡힌 다음에 저거 고친다고 서버 다운시켰거든요. 당 게시판 서버를 다운시키고 당대표 저거를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직자들이 진상조사 그 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당 대표실에서 당시에 진상조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대요. 저 한동훈 대표가 시켰잖아요. 이게 업무방해예요. 그럼 예. 예. 아이고. 자, 이제 이렇게 올 한 해를 또 여전히 국힘당답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새해 맞이하는데 새해 1월, 2월은 매우 중요한 재판들이 이제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재판들인데,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인데 이 세 재판을 병합하겠다고 어제 직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병합하면 이거 지체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나왔었어요. 예. 왜냐하면 증거 목록 재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체될 지금 상황도 아니고 이 부분이 거의 증거가 많이 중첩되고 해서 별도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논점이 사실상 일치하고 내란과 관련해서 우두머리가 있고 이 군 수뇌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접한 이게 계엄하면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우두머리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이제 근접해 있어서 이 사실관계를 많이 공유하고 있고 교집합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이다 보니까 이 형사 25부에서 일단 지금부터는 병합을 해서 아마 이제 판결문도 그러면 같이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등등등 지금은 이제 분리해서 이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합쳐서 이제 선고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진행 경과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병합을 하게 되면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1심 선고를 같은 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란과 관련된 판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과 관련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선고들, 뭐 예를 들면 노상원 재판의 일부라든지 또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유죄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분위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월 16일에는 백대현 재판장이 또 체포방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거고 또 1월 21일에는 한덕수에 대해서 그때야말로 이제 내란과 관련된 첫 번째 판단이 이제 이진관 재판장에 의해서 나올 건데 이런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좀 본다면은 병합을 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이제 유죄의 심증이 좀 더 굳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1월 이제 내일부터죠. 내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주요 선고가 쭉 이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일정을 한번 보시죠. 1월 9일 날 일단 윤석열 결심 공판 내란 우두머리 죄와 관련해서요. 이거는 이제 구형이 이때 내려집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니까 뭐 그 정도 구형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고 선고는 2월쯤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이상민에 대한 구형은 1월 12일 그리고 이제 1월 16일 날 윤석열 체포방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지고 한덕수 선고는 1월 21일이고 또 이제 1월 28일도 주요 일정들이 많이 있죠. 1월은 아주 재판의 월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의 슈퍼먼스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은 사실 지금 저 재판 중에서는 1월 9일에 내란 특검의 윤석열에 대한 구형 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16일과 21일에 끼어 있는 저 내란과 관련된 이 판단들이 저는 상당히 이제 윤석열과 관련된 2월달에 미칠 내란 재판 결과에는 상당히 중요한 예고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1월 28일은 슈퍼데이예요. 김건희 주가 조작 또 권성동, 윤영호 이때 다 선고를 일제히 하게 되니까요. 어제 그런데 이제 윤석열, 김용현 같이 재판정에 나왔는데 참 거기서 김용현 얘기하는 것 듣고 배꼽을 잡았습니다. 뭐 하자는 거지? 마지막으로 국민들 한번 웃겨주자는 건지. 어제 김용현 얘기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통령께서 제가 모시고 시작하면서 정말 한시도 안 빠지고 하루 24시간을 오직 국가와 국민, 민생만을 걱정해 오셨던 분입니다. 혹시 저분이 자식이 없어서 그러신가? 이런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저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석 가까이 되는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 탄핵, 특검 여기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 하시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웃자죠. 아니 근데 그 자식이 있고 없고랑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나라 생각 안 합니까? 그럼 자식 있고 없으면은 나라 생각하는데 왜 윤석열은 그럼 나라 생각 안 하고 나라를 왜 거덜낸 겁니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무슨 구치소에 밥이 이상한가 지금 저렇게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아 정말 싱가포르 생각 많이 납니다. 싱가포르는 태형이 있거든요. 전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는 진짜 나라 잘 만난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김용현 씨가. 근데 김용현이가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걸 듣는 사람들이 그래 정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24시간 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나라 걱정만 하셨지 이럴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정상적인 사고 뭐 이거 오히려 매기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거 뭐 더 뭐 곤란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나? 근데 자기의 사고 체계에서는 이게 진실이고 진리인 건데 설득력이 1도 없는 거예요. 무슨 탄핵을 하면 그럼 계엄해도 됩니까? 나라라는 술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가 떨어질까 우리가 봐. 모르는 것이 있어요. 국민주가 하나 있었나요? 나라주? 나라주? 예. 이건 진짜 야. 허를 찔린 민생주도 하나 느낌이에요. 있었을 것 같아요. 민생주. 민생주 이정주보다 더 맛있다. 윤석열이 좋아하는 술. 네. 야, 우리 이정주 기자 그래도 연말에 하나 터치네. 그거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아, 그러네, 사람이에요. 그러네. 좋았어요. 나라라는 술이 있지 않았을까. 이발했어요. 윤석열 그런 쇼츠 사람. 올라갑니다. 쇼츠. 나라 얼마짜린가요? 도수랑. 아이고. 근데 적어도 지금쯤이면 자기가 경호처장이야, 실장이야. 경호처장까지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러면은 정말 국민 앞에.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윤석열이는 반성 사죄 이런 것은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지만 후회라도 해야 될 텐데 얘는 후회도 안 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 자체가 거의 뭐 확신범 내지는 이제 평생을 검찰로 살아오면서 본인만이 선을 독점했다라는 이상한 착각에 씌워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 자체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한 성공 방정식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불법 계엄에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의 감을 회복하는 데에는 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아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월 가는 거는 아쉽지만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 선고는 좀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좀 빨리 정리를 해놓고 나라가 앞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김명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비상계엄을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 내가 왜 반대하냐고. 그 얘기도 들어보실까요? 저는 대통령님의 결정이나 결심에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역할과 사명, 이걸 헌법에 나와 있는 게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토를 보존하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어떤 고뇌에 찬 결단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그리고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그걸 왜 반대합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큰 힘은 안 되겠지만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자가요 약간 장세동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요. 뭐 마지막으로 그냥 그 맨 처음에부터 배신을 때렸던 자인데 이제 윤석열 앞에서 끝까지 나는 당신한테 충성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나는 끝까지. 왜냐하면 지금 지킬 건 아무것도 안 남았거든요.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해도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 아닌 전략을 세운 걸로도 보입니다. 나는 그러면 이 특끌만한 지지층이라도 꽉 잡고 가겠다. 윤석열이랑 함께 가는 장세동 코스프레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저 말이 진실이라면 더 끔찍한 거예요. 저런 인식으로 국가의 중책을 맡았구나. 계엄이라는 건 비상대권이라고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으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생각했던 그 처참한 상황 인식 때문에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는구나. 어느 쪽이 됐든 둘 다 정말 처참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김용현의 워딩을 그대로 풀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구국의 결단이다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없어진 게 이제 1980년대 이제 12.12 이제 5.18 그때 이후로 사실은 이제 전두환의 독재 이후부터 이제 저런 논리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런 하나회식 논리인데 지금 2025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나 김용현의 머릿속에는 1970년대, 80년 그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지금 친위 쿠데타까지 도모를 했다. 만약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요, 뭐 끔찍한 일입니다만은 아마 대한민국은 50년 전으로 퇴행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